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분석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영향관계와 단순 회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놓았을 때 x는 y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다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화할 것이라는 영향관계를 검증해야 될 겁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이고 종속변수가 한 개일 때 우리는 간단한 1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회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1차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a는 기울기이고 b는 y축의 절편이죠. y는 ax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 이것은 엄연히 다른 직선입니다. 엄연히 다른 식입니다. b값이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니까요. 회귀 분석에서도 b는 중요한 상수로 표현이 됩니다. a값 부호에 따라서 기울기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y는 axb라고 하지 않고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y는 b0 플러스 b1x,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는 y는 b0 플러스 b1x1 플러스 b2x2 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귀 분석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샘플로 배포한 파일 열기를 하고요. 메뉴에서 분석을 누르고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라는 메뉴를 누르고요. 선형으로 표현된 리니어를 누르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사원 번호, 영어 성적, 업무 성과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번호는 시퀀셜한 번호라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영어 성적과 업무 성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영어 성적이 높으면 업무 성과가 좋아지는지, 말하자면 영어 성적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적이 그래서 독립 변수고요.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업무 성과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업무 성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네,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분석을 누르고 회귀 분석 리니어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독립 변수이고 업무 성과는 영어 성적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고 모델에 대한 적합도 모델 썸머리가 나와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아노바 F값과 P값 개수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R스퀘어 R제곱 값이 0.815로 나왔고요. Adjusted R스퀘어 값 그러니까 조정된 R제곱 값이 0.804로 나왔습니다.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보고서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R 값은 제곱한 값이 옆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R 스퀘어 값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djusted R 스퀘어 값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0.3 이상, 0.4 이상이면 괜찮은 모형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값과 P값을 확인해서 P값이 0.05 이하이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개수 코에피션트 표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적 라인에서 T값과 P값으로 이 가설을 채택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T값과
P값을 봤을 때 이 가설은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표준화 계수를 보면 1.327이라고 나타났는데요. 독립변수 영어 성적의 계수이고 이 값은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y절편 constant라고 적혀 있는 상수값, 이 값은 비표준화 계수값 마이너스 29.378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이 y절편이죠. 그러니까 x 값이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9.37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식이 y는 1.327x 마이너스 29.378이라고 되는 겁니다. 표를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영어 성적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 8.8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라고 기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t값을 언급할 때 괄호 열고 p는 0.001보다 작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에서는 0.000이라고 써 있지만 이것이 0이라는 값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0.000 이후에 다른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은 p는 0.00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1만큼 향상되면 업무 성과가 1.3만큼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은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적 값과 업무 성적 값이 있는데 그것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점들의 가장 가까운 직선은 어떤 것일까를 보면 주황색 선이 초록색 선보다 점들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쯤이면 아마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렇게 가면 점점 더 멀어지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이 선을 회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기 분석 결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보겠습니다. SPSS에서도 회기선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요. 메뉴에서 그래프 그리고 레거시 다이얼로그 맨 밑에 있는 메뉴 그리고 거기서 스캐터 닷이라고 적혀 있는 산점도 그래프를 선택을 하면 다이얼로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심플 스캐터를 누르고 디파인을 누릅니다. 심플 스캐터 플롯 창이 뜨면 X축에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Y축에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정해야 되는데 X축에 영어 성적, Y축에 업무 성과를 넣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면 이 그래프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한 후에 이 fit 라인을 눌러서 라인을 추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차트가 나타났고요. 회기선과 그 위에 회기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회기식과 회기선을 찾아서 그릴 수 있습니다. 메뉴 그래프에서 레거시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스캐터 닷 심플 스캐터 디파인 누르고 영어 성적이 X축, 업무 성과 Y축 그래프가 나타나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액티베이트를 해야겠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리니어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 제곱법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각 관측점들이 회기선까지 수직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수직 거리를 전부 더하면 합은 제로가 될 겁니다. 연결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직선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관측점들이 회기선에 이르는 수직 거리를 제곱해서 값을 얻고요. 그 거리의 제곱 합이 최소가 되는 값을 얻게 되면 그것이 관측점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인 회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기선의 기울기를 회기계수라고 합니다. 회기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고요. x는 독립변수, a는 기울기, b는 절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데이터의 그래프를 참고로 보시면 x축이 영어 성적이고 y축이 업무 성과인 종속 변수이고요. 영어 성적이 높아지면 업무 성과가 좋아지고 영어 성적이 낮아지면 업무 성과가 나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점도 그래프에서 보이는 직선이 회기선이고 데이터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기선을 보면 영어 성적이 80점일 때 업무 성과가 대략 77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회기 분석은 예측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독립변수가 n개 있는 경우에 회기식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y는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이고 독립변수 x가 x1부터 xn까지 있고요. 그 개수가 베타 제로부터 베타 n까지 개수 코에피션트가 있습니다. 베타 제로는 상수 콘스턴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오차 랜덤 에러까지 더해지는 회기식이 되는 겁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회기식이고요. 상수항 알파부터 기울기 베타를 갖는 독립변수 x 그리고 오차항에 있는 회기식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점들이 관측값이지만 실제로 회기식을 보면 적합값은 회기선 위에 있는 점이죠. 이들 간의 차이, 거리를 잔차라고 합니다. SPSS 샘플 파일 중에 employee data.sav를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메뉴, 그 다음에 회기 분석, 리그레션 메뉴, 그 다음에 선형 리니어를 선택을 합니다. 종속 변수에는 current salary를 넣고요. 독립 변수에는 beginning salary를 넣습니다. OK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 월급은 현재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겁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R스퀘어 값, Adjusted R스퀘어 그 값이 0.77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값, P값이 유의하고요. 이제 개수를 보면 T값이 40.276이고 P값이 0.00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가설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연봉은 현재 연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기 샐러리와 현재 샐러리라는 단위가 달러라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더 편할 수 있겠죠. 초기 월급이 1달러 오르면 현재 월급은 1.9달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콘스턴트가 1928이니까 회기식은 y는 1.909x 플러스 1928.206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종속 변수는 동일하게 current salary를 넣고요. 독립 변수를 beginning salary와 educational level을 넣습니다. 교육 수준이 현재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은 거죠. 회귀 분석을 실행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R스퀘어 값, Adjusted R스퀘어 값 0.79 정도로 나와서 모형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 한 개만 넣었을 때보다 모형 적합도가 약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를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모형 적합도는 달라집니다. F값과 P값이 유의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독립변수 두 개에 대해서 T값과 P값을 보면 둘 다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듀케이셔널 레벨 변수보다는 초기 월급 변수가 더 강하게 유의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독립변수의 에듀케이셔널 레벨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개수값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할 때는 어떤 독립변수들을 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비기닝 샐러리는 커런트 샐러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8.423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듀케이셔널 레벨은 커런트 샐러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356, P는 0.001보다 작다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mployee data라는 샘플 파일에서 분석 누르시고 리그레션 리니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정석 변수가 현재 샐러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재 샐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초기 샐러리가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 썸머리와 하나바에서 F값과 P값 그 다음에 개수값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에듀케이셔널 레벨을 독립변수로 하나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한 개이면 단일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는 요인 분석 시간에 사용했던 첫 번째 샘플 파일이고요. 요인 분석을 한 후에 그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요인 분석 방법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요인 분석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요인 분석 결과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독립변수 요인 2개 그리고 정석변수 1개 나온 걸로 활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이 될지 기각이 될지 검증하는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에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투입하고 종속 변수에 이용 의도를 투입한 후에 회귀 분석을 실행합니다. 결과를 보면 R스퀘어 값, Adjusted R스퀘어 값이 0.32 정도로 나타났는데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에서 용인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F값과 P값이 유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변수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이용 의도에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개수표에서 T값과 P값을 보면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는 시스템 품질이 0.292,
그리고 정보 품질 계수는 0.486으로 나타나서 정보 품질이 좀 더 강하게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요인 분석 설명하면서 샘플로 사용했던 그 파일이고요. 요인 분석 결과로 이렇게 독립 변수의 요인 두 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용 의도가 생긴 것을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리그레션을 해보면 여기서 독립 변수 두 개를 넣고 종속 변수를 넣은 다음에 리그레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형 적합도와 fp 값, 다음에 개수값으로 유의한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귀분석 기초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